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사회를 맡은 저는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노동의뢰가 있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산하에 가신 의사들을 생각하며 일동, 묵념, 묵념바로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 희망의 노래, 힘을 위한 행진곡을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투쟁!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다음은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하 본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문철상 지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 삼성자동차 지회 정종훈 지회장님과 간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 박종규 위원장님과 임원, 상직 간부, 대의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소와 많은 것을 보내주신 정의당 부산시당 박주미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MBC, KBS, KNN, 민중의 소리, 프레시아, 부산일보, 뉴스원, 서울경제, 오마이뉴스, HCN 기자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하 본부장님의 연대 발언 있겠습니다. 지금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시의회나 김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예.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조선업에 100년차는 제조 큰 단위가 없어서 르노 삼성이 그 지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굉장히 활력을 주기라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넓은 부시 그리고 부산시민 전체 나서서 르노 삼성 살리고 공부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근데 자본이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윤을 득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걸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르노 삼성에 대한 자본은 해도 무합니다. 뭐 부품 문제라든지 고가의 부품을 해서 실은 지금 르노 삼성은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시키고 거기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5,000명 넘게 일하던 공장을 지금 1,600, 700명 구조조정해서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르노 삼성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택하는 것은 뭘 할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함께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르노 삼성 그냥 이윤을 끝까지 각 부문의 초과 이윤을 해외로 빼드는데 급급해서 그리고 부지는 몰래 팔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수틀리면 철수하겠다라고 노동조합에 맹발 협박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르노 우리 노동자들이 공짜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가는 것 이게 지나지 않는데 저는 르노 삼성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자본이 자신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모이신 저희들 민주노총이나 노동계뿐만 아니라 오늘 각계각층이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르노 삼성을 살찌우고 거기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다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죄진 것도 아니고 공짜로 쟤네들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저에게 모든 힘들이 모여서 지금의 르노 삼성 지금 현 상태를 개선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문철상 지부장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지부장 문철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르노 삼성 노동조합과 그리고 르노 삼성의 노사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느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가 국내에 이제 프랑스 자본이 여러 기업에 들어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주에 보면 발레오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이사의 이야기, 최근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임금 구조보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발레오의 임금 구조가 높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보면 르노 삼성 자동차 노동자들의 바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로 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르노 삼성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노동 강도에 시달렸으면 근골들을 항상 몸에 달고 사는 직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이 들기에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 조건을 확보하고 그런 노동 강도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 위해서 이제야말로 인간도움을 또 선언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오늘의 이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금속노조는 20만 금속노동자를 조합원을 대신해서 르노 삼성 노동자들이 인간선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할 것입니다. 몽고인 노동자라여 단결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부산 지역에 함께 노동하고 있는 이 르노 삼성의 노동 형제들이 그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그리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에 저희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지부 운영위를 통해서 르노 삼성 동지들에게 투쟁에 모든 역량들을 동원해서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저희들이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르노 삼성 노동조합과 그리고 르노 삼성 지회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저희 금속노조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투쟁에 함께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투쟁 끝까지 지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정의당 부산시당 박주미 대표님의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르노 삼성 자동차 조합원들이 시의회 부팅에서 기자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지금의 절박함을 호소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을 계기로 하여서 르노 삼성 자동차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산 지역 사회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들은 르노 삼성 자동차 하면 기억이 되살아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산 지역에 자동차 산업이 들어온다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부산 시민들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도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있겠구나 싶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노사관계 문제 있다고 하였고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서 르노 삼성 자동차 사적이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정말 르노 삼성 자동차에 더 이상 노사관계가 있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부산대 제기를 부렸고 노사 문제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우리 시민사회가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혹시 방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자본은 이토록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회사, 어느 타사보다도 생산력 높고 자본의 이윤, 매출액 높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느 타 회사보다 자동차 회사보다 저임금에 구조조정에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현실입니다. 노동조합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언론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부산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서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산시 시민사회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 삼성 르노 자동차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경제의 문제이고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문제임을 호소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 박종규 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르노 자본의 도의가 아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단체와 공동투쟁을 결의한다. 최근 르노그룹의 부회장이 파업을 계속하면 르노 삼성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르노 삼성의 물량이 축소될 경우 르노 삼성 공장이 큰 타격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노동조합이 임금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돈밖에 모르는 노동조합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르노 삼성 노조는 회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 진리를 떠나 대통령으로부터 모범노조로 인정될 정도로 회사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왔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은 과거 삼성자동차가 부도를 맞았을 때 르노 삼성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관련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부산 시민들에게 호소,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르노 삼성자동차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06년부터 쌓인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 핵심은 바로 르노 본사의 횡포에 있다. 르노 삼성은 2006년 이후 생산량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르노 삼성에서 발생된 것이다. 그 비상식적인 사항이 발생한 이유는 값비싼 르노 닛산의 부품 비중 확대와 기술 사용료, 연구비, 용역 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르노 자본이 그에게 자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르노 삼성의 이러한 부당한 내부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700억에 달하는 그에게 세금 추징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2012년에 들어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본사의 한국 공장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인한 적자가 어느새 회사의 위기로 둔갑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행한 것이다. 결국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애꿎은 노동자 1600여 명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르노 본사의 행포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까지 이어졌다. 1600여 명이 떠난 이후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의 생산량을 그대로 생산하다 보니 자금량은 배로 늘어나게 된다. 17여 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11명이 건국계 질환에 시달리고 생산 현장에서 구급차 신세를 져야 했다. 한 개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홀류 생산이 무려 7개 차종에 달하며 이것은 전 세계 148개 공장 중 8위를 차지할 정도로 홀류 생산으로 인한 노동 강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오죽했으면 협력업체 직원이 일하다 점심 먹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겠는가. 하청 생산기지의 우려 속에서 진행된 위탁 생산으로 겨우 흑자라 도로 썼지만 이것마저도 본사의 무리한 고배당으로 이윤이 유출되고 있다. 희망퇴직, 살인적인 노동강도 등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뒤에서는 고배당으로 이윤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도 한 대당 9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르노 전기차 드위지 판매 이윤도 고배당으로 프랑스 르노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다. 르노 삼성은 이것도 모자라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까지 자행했다. 부산 시민 세금으로 조성하여 헐값에 분양받은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청도 모르게 팔기도 했고 영업증과 사원 아파트까지도 팔기도 했다. 심지어 최저임금법 위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르노 본사의 이러한 행포와 기만은 결국 자본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우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르노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살펴보더라도 인도, 러시아,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르노 삼성자동차에는 신차 투입 등 별다른 투자 계획이 없이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 등 노동 강도를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자은 본사의 행포로 날로 기형화되어가는 부산 공장을 되살리기 위해 3월부터 사회 집회 등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본사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이윤, 살인적인 노동강도, 일방적인 구조조정,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학대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 글로벌 차량 생산 기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르노본사와 르노삼성 사측은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부산시 또한 응당한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르노본사는 더 이상의 비상식적인 행포를 즉각 중단하라. 국내 완성차 평균의 적정 인력을 채용하라.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자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라. 강제 배치 전환 중단, 외주 용역 전환 반대, 비정규직 학대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라. 2019년 2월 18일 르노삼성자동차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 노동조합 이사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분들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분들께서는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준규 위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부산일보의 손영기자입니다. 지금 밖으로 좀 알려져 있기로는 기본급, 고등급 10만 원 인상, 그리고 저 사측에서는 그렇게는 고등급 인상은 안 된다는 그 문제가 지금 좀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실제로 기본급 인상이 지금 요 투쟁 인단협 협상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하고 그저께 도미닉 치녀라 그분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걸 아는데 그 이후에 바로 파업을 어제 파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업의 이유는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방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로 그 교섭이라는 것은 서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일정을 조정을 하고 간다는. 근데 뭐 그날 또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뭐 경영이라는 설명회를 한다. 그리고 그것도 이틀 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일관되게 기본법에 관련되어 있는 동결이 없으면 그 외에 있는 교섭이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다른 내용들을 하자고 지금까지 교섭 상태가 진행 상태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왜 기본급에 관련돼서 회사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기존노조로 만들고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 기존노조로 만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에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2018년도에 임금을 보시면 1,500만 원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저희들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면 또 1,500만 원 정도의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또한도 연장 그리고 심야 수당 그리고 휴일 특근 수당에 의해서 연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8시간 정치 공부를 했을 때 그 최고 많은 생산과의 격차는 3천만 원 정도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최고 생산 많고 산업 특근 많은 시기에 그 임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연봉자로 매도되고 있고 또 그 기본급 인상 외에는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그 언론의 행동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고 보도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겉으로 회사가 임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13일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주 용역화를 했었거든요. 저희들 작업장을 외주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이
희망퇴직이었습니다. 희망퇴직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50먹은 선배를 30대 초반도 힘들어하는 라인으로 보내서 희망퇴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진짜 인권까지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임금이라고 10만 원 아니면 안 된다고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지만 실상은 거기에서 우리 노동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노조와의 협의나 이런 게 진행 안 된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마치고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노조 부산양상지부 민주노총 지역본부 공동투쟁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주 위원장님과 정종훈 제장님, 김재하 본부장님, 문철상 지부장님 앞으로 모시고 공동투쟁 결의문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투쟁 결의문 2000년도 르노그룹과 르노삼성은 르노삼성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노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선 것은 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가 하면 1600명에 이르는 인력을 감축하고 외자를 통해 꾸준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삶과 부산 지역의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다. 게다가 최근 르노그룹은 한국의 르노삼성자동차의 신차 투입 등 별다른 투자 계획 없이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등 소극적인 경영으로 자본 회수에 우려마저 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2019년 6월 15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대를 통해 르노삼성자동차의 구조적인 문제 결과 부산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르노그룹과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쟁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르노자본은 르노삼성자동차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라. 내부거래, 즉 빼먹기로 인해 발생한 르노삼성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투자를 우선하고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둘째, 르노자본은 적정한 수입 부품 단가와 완성차 수출 단가를 보장하고 부품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라. 셋째,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와 각종 구조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완성차 평균 적정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넷째, 르노그룹이 체결한 안전보건, 노동조건, 기회균등, 고용, 노동조합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기본협약을 준수하라. 다섯째, 우리는 르노삼성의 기형적인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희생강요를 즉각 처리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여섯째,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중집회, 전조합원의 교육 강화, 강범위한 대국민 선전정 활성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